안녕하세요. 제63회 전산회계 2급 실기편 풀이를 함께할 이남호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기출문제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1번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 열어서요. 민트 사무기기입니다. 자, 제시된 사업자 등록증과 비교해가지고 틀린 부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잘못됐네요.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업태까지는 맞고 종목 약간 화면 가려져 있는데 잠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세무서가 현재 강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송파 세무서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메뉴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215-19-80 684 그리고 대표자 명까지는 맞고 사업장 주소입니다. 주소까지는 맞고 도소매 맞고요. 종목이 판매가 아니고 프린터 및 복사기 판매로 고쳐주시고 세무서가 강남이 아니고 송파로 세무서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1번 문제가 완료되고요. 문제 2번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가 제시되었네요.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메뉴 열어서요. 제시된 자료와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틀렸네. 잠시 후에 상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판매관리비 봅시다.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자, 통신비, 수도강렬비, 그죠? 수도강렬비가 2582000인데 자, 입력된 금액이 약간 틀렸으니까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고,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반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분석됐으니까 자, 메뉴로 와가지고 매출원가 클릭하면은 기초 상품액 나와 있고 단기 상품 매입액 나와 있는데 기말 재고액이 하나도 없다. 그죠? 기말 재고액은 우리 손익계산서 메뉴에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본 메뉴 화면으로 들어가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엽니다. 자,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그죠? 재고 자산 800만 원만큼이 없으니까 대차 차익이 현재 있는 상태니까 재고 자산을 추가하면 되겠구나 라고 분석이 되었네요. 상품 입력해서 8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차 차이가 없으니까 확인했고, 자, 손익계산서 메뉴로 다시 와서 자, 상품 매출원가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이 800만 원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제시된 자료인 491000하고 일치해졌다. 그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에 대한 수정은 완료되었고 아까 수도광열비에 대한 금액이 2852가 아니고 258200였고요. 그리고 이자 수익 말고 이자 비용이 하나 추가돼야 되겠다. 이자 비용 얼마였나요? 5623000 됐죠? 그렇게 됨으로써 단기 순이익 금액이 제시된 3252000하고 일치되었네요. 그러면 자, 입력 완료됐으니까 메뉴를 닫고 자, 문제 3번 넘어갑시다. 문제 3번 그 중에서 첫 번째 매출채권 초기 2월이 다음과 같다.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금액을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자, 열어봅시다. 우리상회 하나물산만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상회 하나물산 남들산업이 하나 추가되면 되겠네요. 남들산업
2700000 그리고 차액이 이제 0 되었다는 거 확인했고, 받을 어음에 대한 거, 받을 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금액이 주연기계 200이 아니고 2천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영준 조명 450만 원을 맞고 정연 실업을 하나 추가해야 되겠네. F2 키 눌러서 정연 실업 금액이 2000000 함으로써 차액이 없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입력이 완료됐구나. 확인했으니까 메뉴를 닫고. 자, 두 번째 거래처 등록 메뉴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라 이 말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요. 자, 코드 번호는 3350 그리고 회사 이름은 상당정보 그리고 유형은 동시로 해서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301-25-48517 그리고 대표자 성명이 김상당, 업태가 도소매, 종목이 프린터 및 복합기, 그리고 주소가 강원도 동해시 월평로 108이라고 적으면 자, 입력이 완료되고요. 자, 입력 끝났으면 메뉴 닫고. 자, 문제 4번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뭐가 출제되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 7월 16일입니다. 자, 일단 메뉴 먼저 엽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자, 판매용 복합기를 2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20%만큼을 당자금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뭡니까? 선수금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0만 원에 20%니까 곱하기 20%는 40만 원을 받았겠네요. 40만 원을 당자예금 계좌로 받았으면 뭘로 처리되겠습니까? 현금으로 처리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문제 4번부터 보는 거 다시 할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까요? 자, 1번 7월 16일 판매용 복합기 2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중 20%를 당자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200만 원의 20% 얼마입니까? 200만 원 곱하기 20%는 40만 원. 40만 원만큼 당자예금을 받았는데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으니까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16일 자, 차변에 당좌 예금 얼마? 4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선수금 어디에 대한 정연 실업에 대한 선수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2번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하던 중 장부 금액보다 시제금이 6만 5천 원 많답니다. 뭐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차변에 현금이 많아졌다. 그죠? 6만 5천 원만큼. 그리고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을 쓰면 되겠다. 문제 3번입니다. 9월 1일 튼튼 자동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2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답니다. 처음에 차량을 우리가 할부로 살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뭐 얼마짜리 이렇게 적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줄게 라고 했으니까 미지급금 얼마 이렇게 기록해 놨다가 이제 미지급금을 차차 돈 줄 때 정해진 대로 금액을 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9월 1일에 회계 처리할 거는 미지급금을 없애주고 그 대가로 보통 예금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 그죠?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9월 1일 차변에 미지급금, 어디에 대한 미지급금? 회사 이름이 튼튼자동차. 튼튼자동차. 금액이 20만 원이네. 200000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기록하면 되겠네요. 문제 4번입니다. 9월 2일 상품 보관 창고를 임차하기로 하고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은 생략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거래처 없이 그냥 바로 입력해 봅시다. 9월 2일입니다.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자산으로 거래처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 금액이 500만 원. 그리고 뭘로 줬습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현금 500만 원 적으면 되겠네요. 문제 5번입니다. 9월 9일 영업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 15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거. 수익적 지출이니까 자산이 아니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컴퓨터 수리했다고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9월 9일입니다. 9월 9일 차변에 수선비 여러 개의 수선비 있는 것 중에서 우리는 800번대 그죠? 그리고 금액이 15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줬다. 1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네요. 문제 6번입니다. 10월 1일 성실상회에 상품 1,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1,000만 원은 자기압수표로 받았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자기압수표로 받으면 현금으로 받은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1,500 중에서 1,000만 원 뺀 나머지 500만 원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차변에 대변 먼저 적을까요? 대변에 매출이죠. 매출 무슨 매출일까? 상품 매출이지. 그리고 금액이 1500000 그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는 1,000만 원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한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거래처를 넣어야 되겠네. 성실상회. 성실상회에서 받을 거야 라고 거래처를 입력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입력 완료되고요. 7번 10월 15일 대박 컨설팅에 상품 광고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상품 광고 비용이면 광고 선전비 하면 되겠네. 10월 15일 차변에 광고 선전비 자 800번대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이 5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적으면 되겠다. 8번입니다. 11월 29일 상품 보관 창고에 대한 임차료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11월 29일 자, 임차료라는 비용을 인식하면 될 것이고 임차료 여러 개 중에서 800번대 코드 그죠? 그리고 금액이 25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줬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면 완료. 문제 5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해라. 오류 수정 문제입니다. 자, 일단 메뉴를 닫고요. 다시 새 마음으로 열어보자 이 말입니다. 8월 17일에 대해서 자 일단 8월 17일 분계를 열어볼까요? 8월
17일 분기를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일광문고로부터 상품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리가 처리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무실에서 사용할 프린터, 즉 상품이 아니고 비품이고 그리고 대금을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그냥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특이하게 보통 오류 수정 문제는 차변, 대변 중에서 한쪽만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그냥 차변, 대변 전부 다를 수정하는 형태로 출제되었네요. 그 점에서 조금 특이해 보이기는 하네요. 자, 8월 17일 분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변의 상품이 아니고 비품으로 고치면 되겠고 대변이 현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어디에 대한 미지급금? 일광문구에 대한 미지급금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됐죠? 8월 15일 분기입니다. 8월 15일 분기는 현재 차변의 현금, 대변의 가수금으로 처리됐는데 일광문고로부터 현금 10만 원이 들어가서 가수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 지금 해놨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전기에 대손 처리되었던 외상 매출금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이랍니다.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다가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합니까? 일단 현금 들어왔겠지.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뭘로 기록한다고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은 현재 현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대변을 가수금이 아니고 대손 충당금.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계정과목 코드를 딱 찾아가지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여러 가지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됐습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없어도 되겠네요.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은 수정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결산 문제입니다.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270만 원이다. 분기할 때 차변, 대변 대신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사용해 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자산 시산표 엽니다.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조회 보고요. 자, 상품 금액이 현재 판매 가능 상품 금액으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창고에 남아 있는 게 270만 원이니까 이걸로 고치려면 얼마를 차감해야 될까요? 148 580 000 마이너스 270 000은 145 880 000원만큼 차감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이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해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12월 31일자. 자, 분기할 때 차변 대변 말고 5번, 6번 사용해 달라고 했으니까 결차 상품 매출 원가 145 880 000 그리고 결대의 상품 145 880 000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2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을어음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으로 설정한답니다. 그러면 합계자산 시산표에서 자,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을어음에 대한 금액을 1%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면 되겠네. 1% 하면은 53 530 000 곱하기 1%는 535 3001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359600원이니까 추가로 얼마만큼 359600을 빼면 175 700원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고 받을어음은 845,000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게 4만 원이니까 자, 이거는 바로 암산 되겠네. 805,000원만큼 추가로 설정하면 되겠다. 자, 요 두 금액을 시험지에 살짝 적어 놓고요. 자, 이제 우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자 라는 거죠.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여러 개 중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요 금액은 175,700원이 있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받을 어음에 대한 거는 805 이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대손 상각비로 두 금액의 합계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입력했으면 자, 우리 합계장식산표에서 자,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 결과값을 확인해 보자. 자, 상품에 대해서 아까 아하 잔액이 270만 원 요거 맞고요. 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1%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해서 1%로 설정되었구나. 그러면 정답까지 확인했네요. 자, 3번입니다. 다음 단기 영업용 차량 운반고의 감가상각비는 50만 원, 사무용 비품의 감가상각비는 30만 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자, 차량 운반고에 대한 게 50만 원. 그리고 비품에 대한 게 비품에 대한 게 3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여러 개 감가상각비 중에서 800번대. 그죠? 요 금액이 두 금액의 합계액. 자, 4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 10만 원을 계상했다. 거래침력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으로 써라. 자,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줄 게 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란 겁니다. 이자 비용 10만 원만큼 인식하자.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인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죠.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이 1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만 원 기록하면 자, 입력이 완료되겠네요. 문제 7번. 자, 1번. 6월의 당좌 수표 발행액은 얼마인가? 자,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한 상세 거래 내역을 물었으니까 총 계정 원장을 열어서 드릴다운 기능을 사용한 상세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좌 수표가 발행되었다. 그럼 회계 처리는 대변의 당좌 예금으로 처리할 것이니까 당좌 예금과 관련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 메뉴 열어서 6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당좌 예금으로 조회해 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6월 달의 대변 45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보면 되겠다. 자, 더블 클릭해 봅시다. 자, 두 건 있네. 자, 첫 번째 건은 당좌 수표 발행 지급. 그렇고 두 번째 건도 당좌 수표 발행 지급. 그러면 두 금액의 합계인 450만 원 전체가 다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답은 450만 원 적으면 되겠다. 2번. 자, 또 메뉴 다 탔고. 자, 2번. 6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거래처에 대한 물음이니까 거래처 원장 보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래처. 6월 말 현재. 자, 거래처 원장. 자,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조회 보면 6월 말 잔액이 여러 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거는 화이트 상사가 되겠네. 물어봤던 게 거래처의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화이트 상사에 대한 것이고 금액은 212000001이라고 적으면 정답이 되겠네. 그죠? 답은 요거다. 자, 문제 3번입니다.
1월 초부터 자 메뉴는 다 닫고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하게 봅시다. 1월 초부터 6월 말까지의 상품 매출 합계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일정 기간까지 금액을 물었으니까 합계 잔액 시산표를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 6월 30일까지 그리고 뭘 물었습니까? 상품 매출액을 물었으니까 상품 매출액 227560000 이렇게 답을 하면 3번 답이 완료되겠네요.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로 1월부터 6월 봐도 되겠지만 뭐 1개표, 5개표로 봐도 마찬가지로 조회할 수 있겠죠. 참고로 확인해 봅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1개표, 5개표 열어서 여기서 상품 매출에 대해서 봐도 227560000 이라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제 63회 기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보셨다시피 우리 항상 기출되던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그 와중에 오류 수정 문제가 차변, 대변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개 다 수정한 형태로 출제됐다는 점이 조금 특이했고요. 자, 나머지 부분은 뭐 특별히 까다로운 형태가 없었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